다시가 하늘에 서겠다. 차대의 영합이 또? 느리구나. 쓰러지는 것조차. 네 어미 자궁 속에 있을 때부터 반카이 센본 사쿠라 카게요시. 어느새 털수북한 아저씨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들을 중2의 심장으로 만드는 블리치 속 간더지는 명대사조차 만에 앞에서는 감히 언성을 높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준비해봤나이다. 2026년 블리치 애니메이션 최종장 블리치 천년혈전편 화진담 방영기념. 완결 이후에도 만회가 공개되지 않은 사신들 풍을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의 명사 서당계 PI군 한량종수입니다. 우노하나 대장님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던 호종 13대 4번대 부대장에서 4번대 대장에 등극하는 코테츠 이사네. 소울 소사이어티 편에서 4번대 대장이 우노하나와 함께 첫 등장. 타 부대에 비해 전투력이 낮은 관계로 언제나 개무시당하는 구호 전문 특수부대인 4번대답게 순하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사네는 전투 특화형 사신이 아니기에 작중에서 큰 활약을 펼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 적절한 힐과 고성능 확성기로 간간히 얼굴은 내비치죠. 특히 퀸시 1차 침공 때 켄파치의 경험치작을 위해 떠나간 우노하나 대장의 죽음을 직감한 뒤 드디어 야치로 그 틀딱이 죽었으니 4번대 대장에 등극할 수 있다며 감격의 눈물 흘리는 이사네의 모습에 수많은 팬들도 따라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렇게 완결 시점에선 정식으로 4번대 대장에 임명되지만 끝내 만에는 공개되지 않았죠. 참고로 치유 능력이 있는 빙설계 참백도인 시의 내달려라 동우는 이치고를 상대할 때 짧게나마 등장이라도 했는데 만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에 소설편에서 이러한 경위에 대해 간접적으로나마 부가적인 언급이 나오는데 사실 의무대장인 4번대 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는 건 심각하다며 윗대가리들이 이사네의 의견 따위는 묵살하고 그냥 강제로 임명시킨 것이라고 밝혀졌죠. 그래서 대장임에도 불구하고 11번대처럼 이사네 역시 만회를 어쩌면 끝까지 가지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뭐 만회 따위가 중요합니까? 오기명령 편에 와서는 단발돼서 더 귀엽고 섹시해졌는데 그까지 참백도 스킨 따위. 호종 13대 말단에서 귀여운 시바견을 유기한 7번대 대장에 등극하는 이바 테치자이몬.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11번대에서는 출세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여 7번대로 이적 후 사진 밑에서 개고생한 끝에 부대장으로 승격하는데 성공하죠. 이와 같은 현실적인 배경과 걸걸한 히로시마 사투리를 쓰는 야쿠자 비주얼을 가진 것과는 별개로 인이가 두터운 진짜 남자인지라 세상을 멸망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이카쿠의 만회를 묵인해주기도 하고 퀸시 침공 때는 시바견으로 변한 사진과 함께 졸다트 놈들을 상대하는 등 제법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사진이랑 같이 유아바와 잡겠다고 아갈질 해놓고는 그대로 완결 때까지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지만 아무튼 공적을 인정받아 마지막에는 사진의 뒤를 이어 7번대 대장에 조금 어부지리로 등극한 탓에 정치사신, 정치특화 대장이라는 조롱을 받게 되죠. 어쨌든 대장에 등극했지만 자이몬 역시 완결 후에도 만회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장에 등극한지라 배우긴 했을 텐데 그은한 시혜와 해방 얼령마저도 공개되지 않은 탓에 호종 13대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놈이라고 개같이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개극해라 아마도 평생 공개되지 않을 듯합니다. 생선님 7번대 공석을 춘춘섹시 리사 누님이 메운 것처럼 8번대 역시 컴백한 라부가 다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바이자드 소속 전 대장들 중 유일하게 대장 복귀도 안하고 만에도 공개되지 않은 라부 센세는 히오리를 위해 현세에 남기로 했답니다. 그러니 실력은 모르겠지만 대국적으로 라인을 잘 탄 자이몬이 아무튼 하는 게 맞음. 흑발, 양갈래, 셀로복, 안경. 오케이, 호종 13대 8번대 대장 합격. 섹시 친친 안경 누님의 정석 바이자드, 야도마루, 리사. 과거 슌스이가 이끄는 8번대 소속 부대장이었으나 아이젠의 질펀한 계략에 휩싸여 바이자드로 전락. 그리고 매차 구차 시간이 흘러 호로화 제어하고 싶제. 신지의 현올림에 이끌려 바이자드 아지트에 쳐들어온 이치고를 만나는 것으로 첫 등장하죠. 그렇게 이치고의 호로화 적응 훈련을 도와줄 때 과거 8번대 부대장 출신답게 시해도 하지 않고 이치고와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트레스 에스파다인 해방대 하리벨을 상대로 살벌한 크기를 자랑하는 거대한 철창인 시에 부서라 철장 전령을 해방시키며 엄대엄하는 활약을 펼칩니다. 비록 이후에는 가끔 나오는 조연으로 전락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얼굴을 비춘 덕분에 슌수이의 뒤를 이어 8번대 대자에 등극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지만 마네는 완결 이후로도 공개되지 않았죠. 아랑칼편에서 보여준 퍼포먼스와 마네를 해방시킨 렌지나 이카쿠가 부대장에 머물렀던 것을 보면 분명 마네를 익히기는 했을 텐데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아서 유독 아쉬움이 남는 캐릭터입니다. 그렇지만 완결편에서 세일러버 크롭 스타일로 더욱 섹시해졌으니 상관없을지도. 5대 귀족 가문 중 하나인 시바 가문의 당주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평범한 아버지의 삶을 택한 전 호정 13대 10번대 대장 시바 이신. 매일같이 죽은 아내의 사진에 달려드는 애처가이자 꼬꼬마 딸 2명을 간호사로 쓰는 의사이자 중2병 지리는 아들 이치고한테 매일같이 무시당하는 철부지 아빠 프로사키 이신인 줄로만 알았지만 본래 이신의 정체는 시바 가문의 당주이자 호정 13대 10번대 대장인 시바 이신이었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현세에서 이치고의 아빠로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라하라에 의해 매차쿠차 몸을 되찾게 되었고 이치고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 걸고 싸우는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죠. 더하여 시간이 흘렀다 한들 과거 호정 13대의 대장답게 여전히 여멸계 참백도인 시에 타올라라 염원을 해방시키면 타오르는 불길로 상대를 단숨에 불태워버리며 건재함을 과시했지만 애석하게도 만해는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귀족 5대 가문 출신의 당주인 걸로도 모자라 그 세대의 대장인지라 만해는 당연히 가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천년혈전 편에서조차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죠. 그렇기에 밝혀진 정보들로만 궁예질 해보자면 이신의 만해는 몸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했던 것, 시의 상태일 때 피를 빨아들여 화염을 강화시켰던 설정 등으로 유추해봤을 때 아마도 이신의 만해는 자신의 피를 한계까지 빨아들여 화염을 극한까지 강화시켜 방출하는 일격필살 형태의 만해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도 주인공 이치고의 아빠니까요. 군단장의 이름을 버렸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뿐. 4대 귀족 시오인 가문 최초의 여성 당주에서 우라하라 상점 길냥이가 되어버린 순신 시오인 요루이치. 우라하라의 부탁을 받고 이치고 일행을 소울 소사이어티로 로켓 배송해주기 위해 검은 고양이의 모습을 한 채 첫 등장. 그렇게 정령정 테러를 인연으로 때로는 이치고 패밀리의 스승이 되어 때로는 이치고 패거리의 종대장이 되어 때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최종장에서까지 미친 활약을 펼치죠. 당연히 이런 긴 여정 속에서 요루이치님은 완벽한 몸매와 꼴잘할 패션으로 블리치를 꼭 봐야 할 이유까지 선사해주기도 했습니다. 꺼토미를 서성하게 만드는 육감적인 몸매, 섹시한 구릿빛 피부와 보라색 포니테일, 더하여 수능 능력 각성에 따라 코스튬의 노출도가 올라가는데 특히 고양이 귀랑 꼬리가 자연하고 엉덩이 굴곡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뇌수전형 술용 흑묘 전이는 진짜 생선님 역해 뽕빨물 풍월이 아닌데요. 아 맞네 걸. 아무튼 최종장까지 활약하는 레귤러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요루이치는 만해가 공개되기는커녕 참백도조차 나오지 않은 매우 독특한 사진입니다. 수농 때문인가요? 아니죠. 일례로 후임인 소이퐁 역시 수농에 일가견이 있지만 참백도가 주력이고 병신 같긴 하지만 만해도 있긴 있습니다. 코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설명드리자면 요루이치는 4대 귀족답게 우월한 영합을 바탕으로 고농도의 압축된 기도를 온몸에 두르고 싸우는 수농의 정점에 도달한 인물입니다. 수농 자체가 백타와 기도를 합친 대인 전투술에 특화된 기수이다 보니 요루이치는 중요 순간에는 참백도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강함에 따라 수농, 뇌신전형, 술룡 흑묘 전이 등을 단계적으로 꺼내들죠. 고로 정리해보자면 요루이치는 수농 뇌수전형을 한 단계 더 진화시킨 술룡 흑묘 전이라는 강력한 필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명성과 실력에 따라 응당 만해를 습득하기는 했겠지만 참백도와 함께 만해를 사용하는 모습은 앞으로도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싸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만해는 보여주지 못하고 죽어버린 전 호정 13대 13번대 대장 우키타케 주시로 석두 영감의 직속 제자인지라 전투에서는 따라올 자 없는 강자로서 8번대 대장 슌스이와 동급으로 평가받지만 워낙 유약한 몸인지라 제대로 된 활약은 보여주지 못하죠. 더하여 이치고 놈들에게 이유 없이 선의를 베푸는 모습 때문에 연재 당시에는 팬들에게 이 새끼도 뭔가 음침한 게 찐 흑막 아님? 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지만 사실 그냥 마음이
미연인 것 뿐이었죠. 그렇지만 석두 영감한테 개길 때나 아랑칼편에서 활약할 때는 유일한 이도 일대의 시에 쌍원이로 나름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하나의 칼로 적의 공격을 흡수하고 나머지 칼로 흡수한 힘을 방출하는 카운터형 시에인 쌍원이는 확실히 까다로운 능력인가 동시에 블리치 세계관에서 사실 존재하면 안 되는 독특한 시에였기에 이런 능력을 가진 주시로의 만해가 공개되면 얼마나 강할까 기대를 모았지만 죽을 때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죠. 일찍이 그 실력과 재능을 인정받아 대장에 등극한 만큼 만해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작중 설정과 그 팔을 가진 병약한 몸 때문에 만해의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주시로의 경우 여왕의 오르판을 두른 역대급 만해였을 텐데 컨셉샷조차 공개되지 않은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왕속 특무 영번대 제1간 동방신장 기린전의 주인 회도의 창시자 천탄기 기린지 텐지로 구호 전문 특수부대 4번대 대원들의 필수 귀도이자 오직 소수의 재능충만이 사용 가능한 치료용 귀도 회도를 창시한 공로로 인정받아 영번대로 승진한 기린지 텐지로 일례로 회도 전문 사신이 아닌 근본 없는 우노하나에게 회도를 가르친 것도 기린지입니다. 사실 이런 이력만 놓고 보면 전형적인 일본 양아치식 외견을 가진 겐모의 컨셉의 불꽃 힐러인 것 같지만 뇌신하는 이명처럼 빛보다 빠른 속도로 시에 천조일섬 금빛가로 하시발트 따위는 일격에 도륙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수준의 실력자이죠. 그렇지만 영번대들이 승리를 위해 원기용 만해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만해는 따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왕속 특무 영번대 제3관 서방신장 봉황전의 주인 참백도의 창조자 도시 니마이야 오에츠 특수제작한 전타로 고유의 참백도로 변화시키는 것을 창조한 공로로 인정받아 영번대에 등극한 니마이야 철진한 패딩조끼 선글라스 아프로 머리와 쇼미 리액션용 2초 출연 래퍼 말투로 인해 실로 족밥 냄새 풀풀 풍기지만 도시라는 이명에 걸맞게 자신의 진 참백도 없이 고작 전타만으로 슈츠스타패를 일격일살로 썰어버리면서 실로 영번대다운 무력을 뽐내죠. 그렇지만 이런 실력과 참백도의 아버지라는 설정과는 별개로 최종장에서 겨우 등장한 탓에 만해는 무슨 시에는커녕 참백도의 아버지인데 자신의 오리지널 참백도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천자의 공백에 종말을 구하고 하늘에서다 아이젠 소스케 배용준 왁구를 가진 훈훈한 5번대 대장으로서 첫 등장합니다. 온화한 성품의 아이젠은 인망이 두터웠던지라 원래는 흑막인 놈들에게 진짜로 살해당하면서 곧장 리타이어할 예정이었지만 만신 쿠보 센세의 은혜로 소울 소사이어티의 배반자 역할을 소화하게 되죠. 그렇게 소년만화 클리셰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반전 전개를 통해 블리치를 원나블의 한 축으로 올려놓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아이젠 소스케. 하지만 아이젠의 서사와 능력을 여기서 자세하게 풀면 너무나도 길어지니 이번 풍월에서는 핵심만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아이젠의 시에 깨져라 경화수월은 거울에 비친 꽃과 물에 비친 달이라는 뜻으로 눈으로 볼 수 있으나 잡을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 이름부터가 최명계 참백도인 것을 암시하죠. 만일 단 한 번이라도 경화수월의 해방 순간을 보게 된다면 상대의 정보부터 모든 오감까지 지배하여 완전 체면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데 발동과 해제 유무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기에 고작 시해의 능력인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대장들의 만해까지도 그냥 씹어먹을 수 있는 수준의 씹사기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이미 시해만으로도 세계관 최강자급의 힘을 가진 아이젠이 붕옥의 힘으로 진정한 초월자가 된 상태에서 꺼내든 만해는 얼마나 강할까 모든 팬들의 기대를 모았으나 결말 이후로도 만해가 공개되지 않았죠. 아이젠 새끼 그렇게 가오잡았는데 설마 만할못인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물론 경화수호를 쓴 걸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제법 오랜 시간 동안 포정 13대의 대장으로 군림했다는 사실과 함께 아이젠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렵지 않게 만해를 익히고 사용한 것을 보면 얼령없이 시해를 해방하는 아이젠이 만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오히려 말이 안 되기에 만해를 가지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극중에서 이미 시해의 해방 없이도 만해를 해방한 대장들을 일격에 조살낼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상태였기에 굳이 만해까지 꺼낼 이유가 없었던 것과 더불어 후반부에서는 붕옥 완전체가 되었으니 만해를 쓸 필요가 없었던 것도 있죠. 아이젠 만해는 그럼 무슨 능력일까요? 아이젠 만해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아이젠은 만해를 익히지 못했다. 사실 아이젠은 만해를 익히지 못했는데 들키면 가오가 상하니까 괜히 경화수월로 만해를 익힌 것처럼 남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인데 신지의 패드립에 한마디 반격도 못했던 찐따쇠기니까 이런 해석도 은근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얼령 없이 경화수월을 해방했던 건 뭔가요?
그럼 나도 하나 물어보지. 도대체 언제부터 경화수호를 쓰고 있지 않다고 착각한 거지? 두 번째 설, 아이젠의 만해는 전투형이 아니다. 초대 호정 13대 11번대 대장 야치루의 경우 시의 육나삽은 전투형이 아닌 것에 반해 만해 게지는 완벽한 전투형 기술이죠. 이처럼 아이젠 역시 만해의 경우 시의 경화수월과 성격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전투 때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나 해석입니다. 이러한 설도 분명 일리는 있지만 보통 참백도와 시의 만해는 시전자의 성격과 가치관이 투영되어 그 기술과 속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좀 신빙성 없는 설이긴 하죠. 세 번째 설, 아이젠은 만해를 전략적으로 숨겼다. 아이젠의 최종 목표는 영왕을 처리하고 자신이 하늘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치고 따위에게 끝까지 만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입니다. 만일 아이젠의 만해가 사용 횟수의 제한, 경화수월 해제의 가능성, 반드시 목숨을 담보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어서 영번대와의 싸움을 대비하여 숨겼다는 해석이죠. 솔직히 만해 발동 시 경화수월이 해제되고 자신 역시 목숨을 걸어야 할 정도로 리스크가 있고 영번대와의 전투를 의식하여 쓰지 않았다는 게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젠 만해는 뭐였는데요? 솔직히 저는 붕스케 당시에는 쿠보 센세가 아이젠 만해를 따로 구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화수월이 너무 사기거든요. 근데 겨우 중반부에서 붕옥각성 아이젠이 경화수월 상위 호환의 만해를 쓰면 이치고 에비가와도 아니 더 약하구나. 어쨌든 이치고 따위가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요 근래 천년열전편 방영으로 애니 오리지널 연출이 추가되면서 자연스레 그간 만해가 없었던 캐릭터들의 만해가 공개되고 있어서 아이젠도 만해 설정이라도 소개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이젠은 솔직히 너무 멀리 와버렸기에 가능하면 아이젠만은 끝까지 만해를 공개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신에 아이젠이라는 인물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만해 사용 시 그간 완전 체면에 걸려있던 놈들의 최면이 해제되는 리스크가 있다. 혹은 사용 횟수에 제한이 있어 영왕을 죽일 때만 쓰려고 했다. 혹은 천리안을 가진 효수비한테 들킬까봐 안 썼다. 혹은 전투용 만해가 아니다. 같은 사족을 붙여서 만해를 쓰지 않은 이유들의 당위성만 챙기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게 좋을 듯 하네요. 그렇다고 너무 강한 만을 쓰지 말기를. 약해 보이니까. 이런 데서 쓰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도. 이카쿠에 가려진 숨은 실력자 아야세가 유미치카, 호종 13대 대표 무투파인 11번대 5석이지만 실질적인 실력은 부대장급에 해당되는 유미치카 뿐만 아니라 11번대의 암묵적인 룰 때문에 설령 상대에게 져서 죽게 되더라도 자신의 힘을 숨겨야만 했던지라 진정한 시에인 갈기갈기 찢어져라 유리색 공작조차 프라시온 샬롯테와의 전투에서야 비로소 공개됐죠. 그렇게 진정한 시에의 힘을 뒤지기 직전에야 겨우 해방시켰다는 것, 샬롯의 능력 때문에 필드가 변했던 것, 백합줄기로 상대의 영역을 빨아들인다는 컨셉 때문에 실질적인 만해 아니냐 하는 평도 있지만 시에 맞습니다. 이렇듯 독특한 배경과 의혹들 속에서 유미치카는 제법 굵직한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끝까지 만해는 공개되지 않죠. 하지만 이카쿠와 어울려 다닌 만큼 만해를 그래도 익히기는 했을 것으로 추정되기에 이번 결별담에서 애니 오리지널 전개로 유미치카의 만해가 공개되기를 한번 기대해보죠. 여전히 토센 대장의 가르침을 따르는 호정 13대 9번대 부대장 전사 히사기 슈에이. 토센을 따르는 중직한 부하였으나 토센이 자기를 버리고 혼자 홀라당 아이젠 라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갈며 복수의 날만을 갈망하던 슈에이. 그렇게 다시 토센과 재회하게 됐을 때 눈이 보이면 토센 대장님이 아니다 하면서 시의 베어라 붕사로 아이젠을 만나 눈을 되찾은 토센을 잔혹하게 찢어발기며 복수에 성공. 이후 피땀 흘리는 만해 수련을 통해 만해를 습득했다는 설명은 나오지만 정작 만해를 사용한 묘사가 완결 때까지도 나오지 않으면서 주위 동료들에게 만해 없는 거 아님? 라는 조롱을 받지만 만해 있는 것 맞습니다. 비록 본편에서는 나오지 못했지만 소설판에서 슈에이의 만해 풍사교승이 공개가 되었죠. 모든 것을 연결하며 죽음을 금하고 검은 태양은 대기의 영자마저도 묶어내는 만해 풍사교승은 번지르르하게 길게 늘어뜨린 중2병 설정에 걸맞게 쌍방의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독특한 만해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정체시킬 수 있어 설령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할지라도 그 차이를 무력화시키며 상대를 전투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뒤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슈에에 딱 맞는 만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세수대야에 육구 문신받은 기레기 여미새 쩌리케라서 만신 쿠보 센세가 만해 이름만 주고 유기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소설판에서는 주인공까지 했는데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슴 큰 역해를 누가 거부할 수 있어? 반카이 자나테도, 반카이 개진, 반카이
센본 사쿠라 카게요시 반카이 화천광골 고송심중. 블리치에서 만해는 단순한 필살기를 넘어 극의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며 연출이 정점에 도달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수놓는 블리치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만해 없이도 극을 빛내주었던, 아직까지도 만해를 보여주지 못한 사신들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